그래서 이 냄새는 불쾌한 냄새라기보다 임플란트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조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냄새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왜 할까요? 썩은 이를 뽑아내고 썩지 않는 재료로 다시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같은 금속이고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은 도자기 재료입니다. 형식적으로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요. 똥 냄새 같아요. 썩지 않는 거 심었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내가 양치를 못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면서 하루에 10번씩 닦아보지만 냄새는 안 사라지죠. 사실 이건 여러분이 양치를 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썩지 않는 임플란트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는 정말로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냄새의 정체를 보철과 전문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서 병원에 가시면 어떠신가요? 대부분 스케일링 한번 쓱 하고 환자분 양치 좀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시간치수 쓰세요 라고 하지 않던가요? 물론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냄새를 환자 관리 문제로만 설명하기엔 실제 임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거나 보철물 연결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철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구조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불필요하게 자책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정확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썩지 않는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는지 보철과 전문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 냄새는 대부분 4가지 상황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여러분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첫 번째 상황은 양치 직후에도 전체적으로 쿵쿵한 냄새가 날 때입니다. 이건 스크류홀, 나사구멍의 밀폐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플란트는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을 나사로 고정하는 구조라 크라운 위쪽에 나사가 들어가는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레진이라는 재료로 막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위에 미세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뚜껑이 덜 닫힌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 미세한 틈으로 침이랑 음식물 성분이 스며들어가요.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악취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겉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냄새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밀폐가 깨진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쓸 때만 악하고 냄새가 날 때입니다. 이건 임플란트와 옆치아 사이 컨택이 느슨해진 경우입니다. 치아 사이는 원래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히 단단하게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처럼 미세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옆치아가 이동하면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며칠 사이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강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썩은 내가 되는 거죠. 특히 임플란트 보철물 형태가 너무 각지거나 음식물이 걸릴 수 있는 형태라면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냄새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과 보철물의 형태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냄새와 함께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부었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임플란트를 지탱하는 뼈 쪽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불쾌한 냄새라기보다 임플란트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조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냄새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상황은 잇몸은 건강한데 계속 냄새가 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보철물 디자인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철물은 잇몸 라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세균이 머무르지 않고 음식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철물이 잇몸에서 너무 떠 있거나 미세한 틈이 생기는 구조라면 그 사이가 세균이 머무르기 쉬운 공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아무리 신경 써서 닦아도 칫솔이나 치간칫솔이 물리적으로 닿지 않은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만으로는 냄새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환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보철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 증상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쯤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 오기보다는 가글을 더 자주 하거나 껌으로 냄새를 덮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냄새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임플란트에서 나는 냄새는 향으로 덮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 구조에 문제가 있다, 안쪽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겉만 상쾌하게 만들면 문제의 원인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아프지 않으니까 아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뼈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사실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계속 미루면 나중에는 냄새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냄새를 방치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냄새가 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러 치과에 오셔야 합니다. 그게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가장 빠른 길이고 덜 힘든 방법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너무 늦지만 않았다면 대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오히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냄새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만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면 보철을 다시 설계하거나 밀폐를 보완하거나 초기의 염증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냄새가 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확인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저와 같은 보철과 전문의들은 겉에 보이는 냄새만 보지 않습니다. 이 임플란트가 애초에 어떻게 설계됐는지, 마진 위치는 관리 가능한지, 실링이 유지되고 있는지, 환자가 평생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하나씩 확인하면서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합니다. 만약 나사구멍 냄새다? 이건 아주 쉬워요. 보철물 뜯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구멍을 메워둔 오래된 재료를 싹 긁어내고 소독을 깨끗하게 한 다음 밀폐력이 아주 좋은 새 재료로 꽉 채워드리면 끝납니다. 만약 음식물 끼거나 디자인의 문제이다? 이때는 가글이나 관리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보철물 자체를 손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컨택을 다시 잡거나 보철물 형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 보철물을 재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임플란트 냄새를 해결할 때 단순히 어떤 부품을 썼느냐가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보철물과 잇몸이 만나는 위치가 관리가 가능한지, 안쪽이 제대로 밀폐되어 있는지, 환자분이 평생 직접 닦아 쓸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누가 얼마나 집요하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크라운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와 같은 보철과 전문의들은 임플란트를 붙여놓은 치아가 아니라 평생 써야 되는 구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잇몸 높이와 두께, 마진 위치, 실링 가능성까지 먼저 계산하고 설계를 합니다. 잇몸 모양에 맞춰 보철을 따로 설계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기성 부품으로도 이 기준이 충분히 맞는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선택의 기준은 커스텀이냐 기성이냐 이게 아니라 임플란트가 보철과 전문의 기준으로도 냄새 없이 관리 가능하게 설계됐느냐입니다.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확인하느냐입니다. 초기 단계라면 보철을 분리해 염증 부위에 직접 접근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소독하며 적절한 처치를 통해 진행을 멈추고 안정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냄새를 보는 건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치료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내가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가진단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치간 칫솔입니다.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그걸 바로 코에 대고 냄새 맡아보세요. 좀 더럽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 특정 부위에서만 악취가 난다? 거기가 바로 범위입니다. 그 부위를 기억해 두셨다가 치과에 오셔서 원장님 오른쪽 위 두 번째 임플란트 사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훨씬 더 정밀하게 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리를 하실 때 치간 칫솔에 가글액을 살짝 묻혀서 닦아주세요. 그냥 물로 닦는 것보다 세균 잡는 효과가 훨씬 좋고 냄새 억제도 탁월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냄새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임플란트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군포에 있는 저희 치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냄새가 나면 참지 말고 꼭 근처 치과 가셔서 점검 받으세요. 하지만 만약 까다로운 보철 문제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냄새가 안 잡힌다면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단순히 이빨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찾아드리는 따뜻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부모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임플란트를 살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김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